만약 후퇴했다였다면 왜 본인이 그 직후 바로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군의 본연의 임무를 그대로 우리는 수행을 했지 정권 잡을 의도도 없었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60의 시발점이 됐던 16년 전 12.12 쿠데타의 완벽한 증거가 되는 녹음 테이프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쿠데타가 일어난 날 1979년 12월 12일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당시 군 수뇌부들의 전화통화 내용이 생생히 녹음이 된 테이프입니다. 이 테이프는 당시 전두환 씨가 사령관으로 있던 보안사에서 감청한 것으로 월간조선이 입수한 것입니다. 먼저 6번과 신군부 측과의 팽팽했던 긴장 상황을 임흥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신군부 측에 의해 납치된 지 3시간 후쯤. 이 사실을 이건영 당시 3군 사령관에게 보고하는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목은 이미 쉬었습니다. 장군님 나무 부대에 와서 왜 이럽니까? 지가 예감 이상해서 모르니까. 장장군은 알면서 왜 그래? 이와 이 오긴 어디가? 당신이 왜 그래요? 왜 나무 한밤중에 와서 지랄하고 있어? 빠지니까 이렇게 했더니 당연히 장군한테 전화를 받아요. 당연히 장군이 있다가 아이 장관이 너 왜 그래? 너 알만한 사람이 너 나하고 다 통할 수 있는 처진데 너 왜 그래? 너 이리 와. 아이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 그 동원 총장님을 왜 어찌자고 납치해가고 왜 이래요? 정말 그럼 내가 치려 했더니 이튿날인 13일 새벽 1시 47분 이건영 사령관은 구사단 30연대장으로부터 구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출동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군사령관에게 구청의 당시 구사단 참모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잡아댑니다. 구사단 30년대 어디 출동하는 모양인데 어디 출동시키는가? 연대 출동 안 합니다. 근데 뭐 어디 출동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연대가 말입니까? 연대 출동 안 합니다. 지금 구사단 30년대장이 저 삼성일까지 출동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연대 출동 안 합니다. 그 사단에서 그런 지시한 거 없어? 예, 연대 출동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 출동하는 게 있나? 여보시오. 예. 그거 출동하면 안 돼. 예. 당시 구사단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고 구청의 참모장은 560 시절 수방사령관, 보안사령관 등을 거쳐 대장으로 예편하게 됩니다. 쿠데타의 성공을 위해 대령이 중장에게 허위 보고를 하는 상황. 1979년 12월 12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하극상의 단면입니다. MBC 뉴스 임흥식입니다. 네, 허위 보고까지 해가면서 치밀하게 군사 반란을 일으킨 신군부 측과는 달리 6번 측은 이를 분명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나서도 병력 출동 한 번 못하고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때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여훈 기자입니다. 월간 조선이 입수해 공개한 보안사의 감청 테이프는 신군부의 조직적인 반란에 무력하기만 했던 당시의 정통 지휘 체계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여기저기로 피해 다니면서 병력을 출동시키지 말 것을 지시합니다. 12일 밤 10시 30분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과 3군 사령관의 통화 내용. 병력 필요할 땐 내가 전화 그러니까 말이야. 예. 내 전화 얘는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미 전부 자들 그렇게 해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휘관이 몇 사람이 없습니다, 장관님. 누구? 황영 씨가 아까 어디 저녁 때 잠깐 나갔다고 했다고 저한테 그걸 화를 맞고 나갔고 말입니다. 차기원이가 전화를 통했더니 없고 말이죠. 구사단에 우리 노태우가 지금 없고 말입니다. 24단장이 지금 없습니다. 24단장이 누구야? 저 박준배입니다. 박준배. 그 계엄 때문에 지금 서울에 나와 있는 사단장입니다. 예. 이튿날 새벽 2시 윤성민 당시 육군 참모차장과 이건영 사령관의 대화 내용은 무력하기만 했던 6번 측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 육군본부에서 저쪽에 뭔 뜻인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걸 좀 알아서 여기다 내려줘야 되겠다. 오히려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모르죠, 우리들이야. 지금 하나의 구태타지요, 그러니까. 사령관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야 우리가 뭐라고 판단을 못 하겠는데. 근데 병력을 전방을 빼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윤성민 참모차장은 이미 신군부의 이날 행위를 쿠데타라 규정합니다. 신군부 쪽은 주요 지휘관들의 통화 내용을 감청까지 해가며 훤히 파악하고 있었던 반면에 6번 측은 갈팡질팡하다가 이처럼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MBC 뉴스 송여훈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통화 내용은 군사반란죄로 규정한 검찰의 지난번 수사 내용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건영 당시 3군 사령관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이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저지와 전방 방위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고심한 흔적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규화 기자입니다. 79년 12월 12일 밤 10시 16분 당시 이건영 3군 사령관은 장태환 수경사령과의 통화에서 신군부에 대한 강경 진압을 주장하는 장 사령관의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글쎄 그건 저 잘못되는 건 그건 죽어도 좋은데. 하여튼 내부에서는 지가 제가 죽든지 사는지 할 테니까 말입니다. 사령관님 제가 박아줄 때 내주십시오. 그렇게요. 이거 확실히 사령관님. 이게 뭐 좀 불순한 장난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완전히 장난이에요. 나도 그 노하면 말이 내가 장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3군 사령관은 다음날 새벽 2시를 넘었으면서 예하 부대인 구사단이 쿠데타를 위해 출동한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진압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견전하기 위해서 한 2선 좀 갖다 놓으면. 아이 그건 사단을 가져오는 건 안 돼. 전방에 더 문제가 있고 그러고 그렇게 됐을 적에 이 쌍방이 굉장히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쪽하고 무슨 아무 연락도 안 되나? 안 되죠. 전혀 무슨 얘기도 안 돼요? 이유는 북한의 침략을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저 전방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방에 문제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걸 꺼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그건 부대 이동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좀 알긴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또 결론이 그렇게 나왔어요. 6번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한 것과는 달리 신군부 세력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전방 병력을 빼돌려 군사반란죄로 규정됐습니다. MBC 뉴스 최기아입니다. 네, 지난번 검찰 수사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반란군의 목소리,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감청했던 이 녹음이 오히려 거사의 증거 자료로 공개되리라고는 당사자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줄 압니다. 역사의 진실은 기어이 밝혀지고야 만다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늘 12.12 관련 감청 녹음 테이프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감청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와 전역 군인들을 상대로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2.12 사태는 그 뒤 신군부 측에게는 권력을 그리고 이에 맞섰던 이들에게는 고통의 길로 연결이 됐습니다. 12.12는 이제 더욱 분명히 군사 반란으로 규정이 돼서 그 역사적 평가는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12.12의 두 세력, 반란을 한 사람과 이를 막으려 했던 이들의 명함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문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성민당원하고 통했습니다. 그럼 이제 뒤가 이제 그 동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뒤가 이제 당연히 결정했던 거니까 가을 좀 마감사라. 하여튼 그건 지금 내가 아주 부대 출동 준비가 안 덜 돼서 그런데 그건 내가 당연히 명령한 거 내 필요 없어. 난 내 생각에 기분 되겠다. 조기에 이 출동시키지 못했다는 거. 그거는 구부대 출동 명령을 할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이 침묵을 지켜버렸다는 거예요. 12.12 때 가장 격렬하게 신군부 측에 대항했던 장태환 씨는 쿠데타 직후 보안사 분실로 끌려가 50일간 고초를 겪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장 씨는 그저 울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란에 맞섰던 대가였습니다. 영국대 장관님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뭘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하여튼 부대원을 움직이지 말라는 건 장관이 원명이야.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이건영 의원의 말입니다. 이건영 씨 역시 12.12 직후 군복을 벗고 군 후배들의 정권에서 마사회장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신군부에 대항했던 정병주 당시 특전사령관은 자살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반면 12.12 직후 찍은 이 사진 속 반란의 주역들은 10여 년간 최고의 권력을 누립니다. 그리고 12.12는 정당했다고 항변합니다. 우발적인 사건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전에 준비된 병력 출동 계획도 없는 쿠데타가 어려있겠으며 만약 쿠데타였다면 왜 본인이 그 직후 바로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건 바로 하고 그대로
군의 본연의 임무를 그대로 우리는 수행을 했지 정권 잡을 의도도 없었고 그런 행위도 여러분들 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십시오.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민 정부가 들어선 후 12.12는 쿠데타적 사건에서 검찰 조사를 통해 군사 반란으로 규정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기소유예함으로써 반란의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반란에 맞섰던 이들의 고통만이 억울할 따름입니다. MBC 뉴스 임흥식입니다.